미국 진출을 꿈꾸는 스타트업 대표님이신가요? 그렇다면 제품이나 서비스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법률 문제입니다. 오늘은요,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것만은 제발 놓치지 말라고 강조하는 아주 실무적인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놀랍게도요. 이게 무슨 거창한 비전이나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사소해 보이는 행정 절차, 딱 하나를 놓쳐서 공들여 쌓은 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럼 그 첫 번째 함정이 뭔지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 박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미국의 초기 투자 생태계는요, 한국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게임의 법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주 작은 시드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자에게 경영에 참여할 강력한 권한을 주는 우선주를 발행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실리콘밸리는 완전 다릅니다. 초기 투자는 거의 100% safe라는 계약으로 해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지 지금 당장 지분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리즈 A 같은 본격적인 투자를 받기 전까지는요, 초기 투자자들이 주주로서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 창업자가 중간에 회사를 떠날 때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예 회사를 만들 때부터 약속한 근무 기간, 즉 베스팅을 다 못 채우고 나간 사람의 주식은 그냥 자동으로 회사에 반납되도록 문서에 못을 박아버립니다. 아주 깔끔하죠. 반면에 한국에서는 이 지분 문제 때문에 결국 소송까지 가는 아주 머리 아픈 상황이 자주 벌어지곤 하죠. 이런 투자 방식의 차이가 결국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바로 누가 진짜 사장인가 하는 지배구조 문제로 연결됩니다. 미국에서 사업하시려면 반드시 이 미국식 사고방식에 적응해야만 해요. 대표이사가 아니라 바로 이 이사회가 중심이라는 걸요. 대표이사 한 명이 모든 걸 쥐고 흔드는 한국식 모델은 이제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사회가 모든 최종 결정을 내리고요. 이사 한 명 한 명은 그 결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을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 자, 이 부분이 진짜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시리즈 A 투자를 받고 나면 투자자들이 한국처럼 사사건건 이거 안 돼 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자기들 편을 들어줄 대표 선수, 즉 우선주 대표이사를 이사회에 딱 앉힙니다. 그래서 투자 협상할 때 변호사 비용 써가면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부분이 바로 그 이사 자리를 누가 가져갈 거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한국 창업자들이 미국 법인을 세울 때 가장 흔하게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실수 3가지 실무 체크리스트 바로 들어갑니다. 첫째, 해외 직접 투자 신고입니다. 이건 뭐냐면 한국에 사는 사람이 해외 회사 주식을 10% 이상 사게 되면 돈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거래은행에다가 저 해외에 투자합니다 라고 신고를 해야 하는 거예요. 절차 자체는 간단한데 이걸 깜빡하면 과태료 같은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둘째, 이건 정말 별표 5개짜리입니다. 83B election. 그냥 외우셔야 해요. 창업자가 주식을 받을 때 보통 4년간 일해야 100% 내 것이 된다. 이런 식으로 베스팅 조건이 붙잖아요. 그때 반드시 미국 국세청 IRS에 이 서류를 내야 합니다. 만약 안 내면요, 주식이 내 것이 되는 매달마다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월급 통장에 월급 대신 세금 고지서가 찍히는 끔찍한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서류를 낼 수 있는 시간이 주식을 받은 날로부터 딱 30일이라는 겁니다. 주말 공휴일 다 포함해서요. 단 하루, 아니 단 1분이라도 늦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구제 방법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문서 관리입니다. 미국에는요, 우리나라의 법인 등기부등본처럼 국가가 이 회사의 주주는 누구고 이사는 누굽니다 라고 공인해주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주식을 발행했거나 이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했거나 지분 구조가 바뀐 모든 기록을 회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문서로 남겨둬야 합니다. 카르타 같은 주주명부 관리 툴이 거의 필수인 이유죠.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자, 이제 좀 더 전략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많은 회사들이 한국 법인을 미국에 새로 세운 모회사 밑으로 옮기는 이른바 플립을 고민하는데요. 여기에도 엄청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숨어 있습니다. 플립이 뭐냐고요? 말 그대로 회사의 국적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싹 뒤집는 겁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좋게 본사를 미국으로 옮기는 거죠. 방법은 간단해요. 한국 회사 주주들이 자기 주식을 새로 만든 미국 회사 주식으로 맞바꾸는 겁니다. 보통은 그냥 주식을 1대1로 교환하는 방식을 많이 쓰는데요. 진짜 고수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창업자들은 자기 한국 법인 주식을 미국 법인에 파는 걸로 구조를 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고요? 바로 QSBS라는 어마어마한 세금 혜택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중에 회사를 매각하거나 상장할 때 최대 200억 원, 200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게 해주는, 이건 정말 마법 같은 혜택이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꿀팁입니다. 자, 이제 서류 작업은 대충 끝났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부터 진짜 현실적인 문제들이 시작되죠. 바로 돈, 비자, 그리고 문화입니다. 일단 돈 문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생활비는 한국의 한 3배,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5배까지도 생각하셔야 해요. 숫자로 보니까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실리콘밸리가 있는 베이에어리어에서 그냥 평범한 아파트 월세가 700만 원이 그냥 넘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비자 문제. 일단 창업자 중 한 명은 무조건 미국에 있어야 합니다.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비자는 H1B는 그냥 잊으세요. 로또입니다. 대신 L1 주재원 비자나 E2 투자 비자를 노리는 게 현명합니다. 특히 E2 비자는요. 미국 법인 계좌에 한 3, 4억 원 정도 넣어두고 그 돈으로 실제로 직원도 뽑고 사무실도 얻으면서 이 회사가 정말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한국에서처럼 척하면 척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기대 그냥 미국에 가자마자 버리셔야 합니다. 미국에서는요, 말로 하지 않은 건 그냥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지시를 내릴 땐 정말 초등학생한테 설명하듯이 하나부터 10까지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알아서 잘 하겠지라는 생각은 단순한 오해를 넘어 나중에 해고라도 할 때 아주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한 폭탄입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법률, 행정, 서류,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건 미국 진출이라는 거대한 퍼즐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일 뿐입니다. 진짜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회사는 지금 당장 5배의 비용과 전혀 다른 문화의 파도를 넘어설 체력이 있는가? 여기에 자신 있게 네 라고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진짜 미국 시장의 문을 두드릴 준비가 된 겁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